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 성북구에 사는 30대 초반의 여성이에요. 저는 이혼한 지 1년 정도 됐고 지금은 친정 부모님과 아이와 함께 살고 있어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예요. 아이도 있는데 웬만하면 참고 살지 왜 이혼했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 인간이 저를 무슨 돈 버는 기계 취급을 했거든요. 게다가 막판에 돈 가지고 어찌나 치사하게 나오던지. 정말 오만정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오죽하면 제가 아이 낳고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혼을 했겠어요. 저는 그딴 인간 보며 참고 사느니 깔끔하게 이혼하고 혼자 사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저희 부모님도 그렇게 생각하셨고요. 얼마나 치사하게 나왔으면 부모님도 그러셨겠어요. 아이는 정말 너무 사랑스럽고 제게 와준 게 100번 1000번 고마워요. 저는 요즘 아이 때문에 산다는 게 어떤 건지 너무 잘 알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그 찌질한 인간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저와 남편은 해외 패키지 여행에서 만났어요. 저는 제 대학 동창과 함께 했고 남편은 남편 회사 동료와 같이 왔다가 만난 거죠. 비슷한 나이대다 보니 열흘 넘게 같이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저희가 좀 더 친해지기도 했어요. 남편이 꽤나 적극적으로 저한테 들이댔는데 제가 연봉이 자기보다 높은데도 거리낌 없이 저를 좋아해줬어요. 사실 제가 일하는 쪽이 돈을 좀 많이 받거든요. 이쪽 세계가 좁아서 밝히기는 좀 어려운데 아무튼 전문적인 일이어서 그렇기는 해요. 제가 회사에 들어와서 만난 남자들은 다들 제가 나이도 많지 않은데 자기보다 연봉이 많으면 좀 꺼려했는데 남편은 그렇지 않았어요. 나는 돈 잘 버는 여자가 좋아. 멋있잖아. 능력 있다는 뜻도 되고. 그때는 그걸 좋게만 받아들였죠.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갖고 휴직계를 내려고 할 때부터 남편은 반응이 좀 쎄했어요. 그 전까지 제가 하는 건 다 좋다고 하던 사람이 정색을 하더라고요. 웬 휴직? 그걸 꼭 해야 되나? 육아휴직 다들 쓰는데 꼭 해야 하다니? 당연히 쓸 수 있는 거 써야지. 돈도 안 나오는 거 아닌데. 월급 다 주는 거 아니잖아. 어느 정도만 주는 거지. 그리고 육아휴직 안 쓰는 사람들도 많아. 나중에 회사 복직해서 원래 있던 자리에서 밀리는 일도 많고 경쟁에서 뒤떨어진다잖아. 요즘 그런 게 어딨어. 육아휴직은 직장인의 당연한 권리인데. 오빠, 내가 힘들어서 휴직하겠다는 게 싫은 거야? 어쩐지 그런 거 같은데? 안 그래도 아이 갖고 예민해졌는데 오빠 나한테 별로 신경도 안 쓰잖아. 그것도 섭섭한데 휴직 갖고 이럴 거야? 뭔 소리야. 내가 너한테 왜 신경을 안 써? 다만 나는 진심으로 네가 복직했을 때가 걱정되는 거고 또 말 나왔으니 말인데 아이 태어나면 돈 들어갈 때 투성이래. 아주 매사가 다 돈이라더라. 우리 같은 월급쟁이들은 회사에서 주는 돈 아니면 돈 나을 구석도 없잖아. 그러니 한 푼이라도 더 벌 수 있을 때 벌어두면 좋은 거지. 안 그래? 남편이 그렇게 말을 하니 또 귀가 솔깃하긴 하더라고요. 친정 부모님이야 언제든 말만 하면 도와주실 분들이었어요. 안 그래도 저한테 틈만 나면 돈 좀 보내주신다고 했지만 제가 다 거절했죠. 결혼까지 한 사람이 부모님한테 손 벌리는 것도 그렇잖아요. 오히려 이제 제가 더 해드려야 하고요. 또 시댁에서는 저희한테 용돈 달라는 말을 하면 했지 빈말이라도 모아 도와주겠다는 말 한 번 한 적이 없어서 저는 더더욱 친정에서 돈을 받지 않기로 했어요. 하려면 양쪽에서 공평하게
똑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무튼 출산을 한다라고 보름 앞둔 시점에서 휴직계를 내지 말라는 남편의 말은 저한테 서운하기에 충분했어요. 그렇다 보니 출산 앞두고 막판에 매사에 남편한테 짜증을 내게 되더라고요. 저도 일하고 늦게 들어왔는데 자기는 먼저 집에 와놓고 저 올 때까지 밥 안 먹고 있던 것도 그랬어요. 전에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밥을 차려줬지만 이제는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아니, 막달돼서 힘들게 일하고 들어온 마누라한테 밥까지 차려달라고 하는 게 말이 돼? 오빠가 아예 안 가졌다고 이럴 수 있는 거야? 내가 밤에 일어나서 맨날 다리 부은 거 주무르고 온몸 여기저기 아파서 울어도 오빠는 코고물라 잘만 자더라. 그러고 퉁퉁 부은 얼굴로 회사 갔다 왔는데 나더러 밥을 차려달라고 해? 그냥 시켜 먹어. 수경이 너 혹시 내가 휴직계 빨리 내지 말라고 했다고 신경질 내는 거야? 그건 이미 끝난 얘기 아니었나? 내가 좋아서 동의했겠어? 오빠가 하도 못하게 하니까 그런 거지. 그게 아니어도 그렇지. 이 상황에서 나더러 밥을 차려달라니. 오빠 회사 동료들한테 물어봐. 아니면 지금 바로 앞집 가서 물어보든가. 내가 화 안 나게 생겼나? 아, 그래 알았어. 밥 2번 차려달라고 했다가는 아주 이혼 소리 나오겠네. 그러니까 알아서 먹으라고. 저는 남편 하는 말이 너무 열받아서 소리를 꽥 질러버렸어요. 이러면 아이한테도 안 좋다는 걸 알지만 사람 건드리는 데 장사 없더군요. 저는 전에 남편이 이렇게까지 사람 말꼬리 잡고 빈정거리는 사람인 줄 몰라 더 어이도 없고 괜히 서럽고 억울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다음 날에는 제 눈치 보며 저를 달래더군요. 수경아, 너 전에 그랬잖아. 우리 엄연히 독립한 성인들이니 부모님한테 뭐 받으려 하지 말고 뭐든 더 드리자고. 그러려면 돈이 있어야 하잖아. 나도 네 말이 맞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이것저것 계산하다 보니까 너도 하루라도 정시 출근하고 조금이라도 늦게 휴직하는 게 우리 형편에 맞겠다 싶어 한 거야. 그래야 우리 장인 장모님한테도 용돈 더 잘 드리지. 우리 애한테도 더 잘하고. 안 그래? 우리 형편 내에서 잘해드리자는 말이었지 무리하자는 뜻은 아니었어. 그리고 지금 우리가 쪼들리는 것도 아니잖아. 오빠도 이번 달에는 인센티브도 받았고 생활비 통장 돈도 남잖아. 그런데 이렇게까지 나를 휴직 못하게 하는 건 서운해. 아무리 오빠가 뭐라고 해도 서운한 건 사실이야. 오빠는 막달까지도 휴직 안 하는 사람 많다고 하지만 원래 2개월, 3개월 때 더 위험하다고 그때 바로 휴직해 내는 사람들도 많거든? 성희 알지? 나랑 여행 같이 갔던 직장 친구. 걔도 그러더라. 왜 휴직계 안 내냐고. 오빠처럼 나 유의하는 사람이면 당연히 휴직하라고 할 줄 알았대. 거기다 대고 내가 무슨 말을 하겠어? 그냥 내가 일하고 싶어서 늦게 낸다고 했지. 오빠 덕에 나만 무슨 일 욕심 많은 사람 됐어. 아, 그래 알았어. 정 힘들면 다음 주라도 휴직해. 그리고 네 말 맞다 나. 지금 우리 생활비도 남는 게 있잖아. 그래서 말인데 그거 우리 엄마 좀 더 드리면 안 될까? 엄마가 친구들하고 놀러 가신다는데 용돈이 좀 필요하시다네. 그럼 우리 엄마도 드릴게. 그렇게 할 거면 해. 장모님? 장모님은 딱히 용돈이 안 필요하실 것 같은데? 왜 안 필요해? 누구든 돈은 여유 있게 있으면 좋은 거 아닌가? 그렇게 따지면 어머님은 우리가 친구들이랑 놀러 갈 돈도 안 될 만큼 적게 드리는 것도 아닌데? 우리 엄마도 줄 거면 그렇게 하고 아니면 오빠가 알아서 해. 저는 이런 상황에도 자기 엄마를 챙기려 드는 남편이 괘씸했어요.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며 알겠다고 했고 그때부터 며칠간 저희 부부 사이에는 어색한 공기가 흘렀어요. 저도 좀 심하게 했다 싶기도 했지만 저한테는 돈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된다고 휴직도 못하게 하면서 생활비 남는다는 말 나오니 냉큼 자기 엄마 주겠다는데
좀 얄미워야 말이죠. 그랬는데 더 짜증나는 일이 생겼어요. 시어머니가 저와 남편이 싸운 걸 알고 저를 보자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저와 있었던 일을 그대로 얘기했던 거였어요. 너도 참 너다. 애까지 가진 산모가 조금 있으면 아이 낳을 사람이 심성을 곱게 써야지. 뭘 그렇게 남편한테 떽떽거려서 기를 죽이니? 어머니, 기를 죽이기는 누가 죽여요. 저도 그럴만해서 그랬다고요. 나 친구들이랑 놀러 가는데 돈 좀 더 주겠다고 한 걸로 뭐라고 한 거 말하는 거지? 그게 그럴만하다는 거냐? 아이고, 나 네가 이렇게 지독한 애인 줄 몰랐다. 그 돈이 뭐라고 그런다니? 말씀 잘하셨어요. 그 돈이 뭐라고 곧 아이 낳는 자기 마누라 3달 됐으니 휴직해 내겠다는데 돈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된다고 그걸 못 내게 하나요? 그러면서 생활비 남는다니 어머니 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한 게 이상하세요? 오빠 말대로라면 생활비 남는 것도 잘 아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막말로 어머니 돈 없는 것도 아닌데요. 예, 성욱이도 잘 살아보자고 한 건데 네가 지나치게 예민하게 구는 건 맞다. 걔가 나를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그런 거 아니겠냐? 근데 네가 친정에서 똑같이 주라고 했다며. 그렇게 따지고 드는 건 아니지. 어머니도 아이 낳아보았으니 아실 거 아니에요. 애 갖고 이런저런 변화도 있고 계속 예민해지는 거요. 그리고 지나치게 예민하다뇨. 저는 친정 부모님 챙길 때 어머니 안 챙긴 적 없어요. 똑같이 잘 하라고 했다고요. 그런데도 이런 상황에서 어머니한테만 생활비 남은 걸 드리겠다는데 제가 예민한 건가요? 저는 어머니 말씀도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어머? 너 이렇게 말 대대거리며 잘하는 애였냐? 미처 몰랐구나. 너 아이 낳는다고 요새가 지나치다? 네 말 맞다나. 나도 애 낳아봐서 다 알아. 우리 때는 그저 끙끙대고 있다가 병원도 늦게 가기도 하고 일하다가도 애 낳고 그랬다고. 여자면 다 겪는 일을 갖고 너만 특별한 것처럼 굴지 좀 마라. 어머니, 무슨 60년대에 애 낳으셨어요? 어머니 때 누가 일하다 애를 낳아요. 그럼 말도 안 되는 말씀 하지 마세요. 어머, 너 지금 말 다 했니? 그게 시어머니한테 하는 말버릇이야? 그러게, 왜 가만히 있는 사람을 건드려요? 안 그래도 잘 참고 지나가려고 했는데 왜 사람을 건드리냐고요? 막말로 어머니 저 애 가져서 힘들게 회사 다니는데 한 번이라도 저 뭐 챙겨주셨어요? 연락도 안 하셨잖아요. 이렇게 돈 달라고 할 때나 연락하시죠. 그런데도 제가 오빠한테 뭐라고 했다고 저만 잡으시는데 제가 안 서운하겠어요? 아우 열받아 정말. 얘 이런 독종일 줄은 미처 몰랐네. 아무튼 너 애만 제대로 못 낳아봐. 나도 가만 안 있을 거다. 네가 한 말 다 기억하고 있을 테니까 아이 어떻게 낳나 보자. 이렇게 성질 부려가며 낳으면 순산을 하겠니? 시어머니는 씩씩대며 돌아갔고 저는 속상해서 혼자 펑펑 울었네요. 저도 열받아서 세게 나간 것도 있지만 순산하는지 애를 어떻게 낳는지 보자뇨. 제가 최악의 분위기로 있으니 남편은 제 눈치만 보고 말을 못 꺼내더라고요. 그런 남편한테 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오빠, 우리끼리 싸우고 지지고 볶고할 수 있잖아. 근데 그걸 어른들한테까지는 전하지 말자.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해야 할 일 아니야? 아, 나도 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한 얘기는 아니고 그냥 풀 데가 없어서 좀 한 말인데 엄마도 오바했네. 찾아오기까지 하고. 앞으로는 조심할게. 제발 그래줘. 나 출산 앞두고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나도 되도록 뭐든 좋게 생각하도록 노력할게. 그래야 우리 아이한테도 좋잖아. 오빠도 나 예민한 거 감안하고 조심해주면 좋겠어. 물론 서운한 마음이야 있었지만 저는 출산과 태어날 아이를 위해 마음을 가라앉히기로 했어요. 거기에 남편도 동의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결국 예정일을 5일 앞두고서야
휴직을 할 수 있었어요. 남편은 저 알아서 하라고 하더니 5일 남기고 휴직하는 것도 좀 눈치를 주더라고요. 그것도 주말 끼어서 5일 전에 한 건데 말이죠. 그렇게 저는 남편한테서 쎄한 마음을 거두지 못한 채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는 너무 예쁜 딸이었고 저는 아이를 보기만 해도 모든 시름이 다 녹는다는 게 무슨 말인지 너무도 잘 알겠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 예쁜 아이를 두고 5개월 만에 다시 회사에 나가야 했어요. 아무래도 제가 하는 일이 노하우가 있어야 하고 그동안 쌓아둔 레퍼런스를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많으니 회사에서도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성에 차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안 그래도 결과물을 놓고 말이 많았는데 타 회사하고의 경쟁에서 밀렸다고 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저는 아이를 친정 부모님한테 맡기고 출근하기로 했어요. 너무 어린아이라 육아 도우미를 쓰는 것도 불안하더라고요. 부모님은 먼저 나서서 아이를 봐주겠다고 하셨고 저는 안 그래도 여기저기 몸이 불편하신 부모님이 아이까지 봐주신다니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엄마, 내가 돈으로 생색 내려고 하는 거 절대 아니고 정말 미안해서 그러니까 내가 드리는 돈 받아야 돼요. 알았지? 아빠한테도 잘 말해줘. 아우 됐어. 네 아빠나 엄마 아직 아이 하나 봐줄 정도는 돼. 돈은 무슨 돈이야. 손녀 봐주는 건데 그런 소리 하지 마. 너 뒀다가 필요할 때 써야지. 아무튼 나 퇴근하면 바로 와서 바톤 터치할게. 그렇게 저와 친정부모님은 제 회사 때문에 바쁜 나날이 시작되었어요. 그럼에도 시어머니는 단 한 번도 자기가 아이를 봐주겠다고 한 적이 없었고요. 남편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어쩌다 일찍 퇴근하거나 쉬는 날이 되어도 먼저 아이를 봐준다고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친정 부모님한테 수고비라도 줄까봐 되게 신경 쓰는데 정말 갈수록 꼴 보기 싫어지기만 하고 정은 뚝뚝 떨어져 갔네요. 그러던 어느 날 집에 왔는데 남편이 거실 청소를 하고 있더라고요. 세탁기에서는 빨래 돌아가는 소리도 났고요. 여태 한 번도 없던 일이라 너무 놀라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뭐야? 오빠 집에 와서 빨래했어? 청소도 하고? 웬일이야? 웬일은 무슨 웬일. 장모님은 서아 소아과 데려가서 아직 안 오셨고 너도 퇴근 안 했고 그래서 내가 하는 거지 뭐. 아 정말? 내일은 해가 진짜 서쪽에서 뜨려나? 아무튼 고마워 오빠. 무슨 말을 그렇게 섭하게 하냐. 나도 진짜 해야겠다 싶을 때는 한다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한시름 놓았어요. 눈코 뜰 새 없이 바빠도 자기 몸만 쏙 빠져나가던 남편을 보며 속이 부글부글 끓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정말 할 때는 하는구나 싶었죠. 그동안 속으로 미워했던 것도 미안하기도 했고요. 저는 그래서 남편 먹으라고 같은 과일을 사도 더 비싼 걸로 사고 좋아하는 반찬도 더 많이 해줬어요. 야, 너 요즘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반찬이 너무 거해. 이러다가 살림 거덜나겠다. 아니야. 엄마 아빠도 서아 봐주시면서 돈 안 받으시고 오히려 우리 반찬도 챙겨주시고 서아 필요한 거 사주시기도 하잖아. 거기다 오빠도 틈만 나면 집안일 해주는데 내가 이 정도 고마움의 표시는 해야지. 네가 이제라도 내 본심을 알아줘서 고맙기는 하다. 그래도 적당히 해. 이러면 나 부담스러워. 저는 남편에 대한 의심을 거두게 되어 잘됐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친정 부모님이 저를 도와주셔도 저는 아이 엄마였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늘 아이가 신경 쓰이더라고요. 조금만 아프다는 연락이 와도 어떻게든 일 처리를 해놓고 집에 빨리 와야 했고 밤에 자다가도 깨서 아이를 봐야 하는 건 저였고요. 그게 당연하기도 했지만 그렇게 몇 달을 지내다 보니 저 자신이 제대로 쉰 적이 없어서 몸이 점점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급기야 저는
소화기관에 갑상선 문제가 한꺼번에 생기면서 아침이면 일어나기 힘들었고 밥도 제대로 못 먹는 날이 많아졌어요. 결국 저는 친정 부모님과 상의하고 고민 끝에 회사를 쉬기로 결정했어요. 보통 이럴 때는 남편하고 얘기를 먼저 하는 게 순서겠지만 육아휴직 때 신랑 일을 벌였던 걸 생각하니 선뜻 남편한테 말을 하기 어렵더라고요. 회사에서는 인수인계를 해야 되니 쉬기 전 미리 말을 해두고 남편한테는 어떻게 말을 꺼낼지 이제나 저제나 기회를 보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저는 남편이 하는 통화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정말 기가 막힌 내용이었어요. 그날은 제가 회사에서 후임을 뽑는 문제 때문에 늦게까지 있다가 집에 왔는데 무슨 일인지 남편이 아파트 단지 밖에 나와서 서성이며 전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밤 10시가 넘어서 잘 때 입는 운동복 차림으로 저럴 일이 뭐가 있나 싶어 남편한테로 다가갔어요. 남편은 놀이터를 지나서 벤치가 있는 쪽으로 가더라고요. 네, 장모님. 제가 내일은 청소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빨래랑 같이 해주시고요. 그렇다고 저한테 보내주실 돈에서 제하실 건 아니죠. 제가 요즘 회사에서 바쁜 일이 있어서 그래요. 장모님이 사위사정 봐주셔야지. 아니면 제가 처가해서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수경이는 바쁘니 저라도 일찍 오는 날 집안일 하면 장모님이 돈 주신다고 해서 시작했는데 저도 요새 회사 일이 만만찮아요. 장모님이 우리 서아 봐주시는 것처럼 저희 집 경제 상황도 돌봐주신다 생각하고 제가 일 안 하는 날이 있어도 주기로 한 돈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수경이한테는 더 잘할게요. 부탁 좀 드릴게요. 저는 정말 너무 놀라서 하마터면 소리를 지를 뻔했어요. 그러니까 이 인간이 저 생각해주는 척하며 집안일을 한 게 실은 엄마 부탁이라는 거였으니까요. 게다가 돈까지 받고 말이죠. 저는 당장에 남편한테 따질까도 싶었지만 그랬다가는 이 인간이 어떻게 빠져나갈지 몰라서 우선 다음날 엄마를 만나서 물어보기로 했어요. 그래, 내가 이서방한테 너 힘드니까 집안일 일주일에 일찍 들어오는 날 3번만 해달라고 했어. 정 안 되면 2번이라도. 그러면 내가 용돈 안 받은 셈 치고 그 돈 다시 보낸다고. 그렇게라도 네 짐 털어주고 싶어서 그랬다. 근데 요새 이서방도 바쁜지 자꾸 일을 빼먹는구나. 그래서 그런 날은 엄마가 와서 한 거야? 저 인간한테는 돈까지 주고? 나는 너 도우려고 너한테 말 안 하고 그랬지. 저는 제 생각만 해주는 엄마한테 미안함과 속상함을 동시에 느꼈어요. 그리고 남편 놈은 정말 괘씸해서 말이 안 나오더군요. 이번만큼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생각해서 저는 그날 집에 와서 남편하고 한바탕 싸웠어요. 오빠, 내가 힘들까봐 알아서 일을 해? 그걸 순순히 믿은 내가 정말 바보였네. 속으로 얼마나 나를 비웃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감쪽같이 속여? 엄마한테 돈을 받고 일을 해? 그것도 지 집 일을? 거기다 보태서 지 일하기 싫어서 엄마한테 미루고 돈은 또 다 받아? 내가 진짜 미쳤지. 이런 인간한테 미안하다고 더 좋은 거 먹이고 챙긴다고 했으니 우와 진짜 열받아. 그동안 나 보면서 되게 재밌었겠다. 오빠는 어떻게 어머님한테는 집안일 해달라는 말 한마디를 안 하면서 우리 엄마한테는 돈까지 받아내? 나한테 오만 거 다 받아내기까지 하고. 아니, 서아는 나만 엄마야? 우리 친정 엄마만 할아버지 할머니냐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이기적일 수가 있지?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한 적 없어. 먼저 집안일 좀 하라고 장모님이 그러기에 내가 회사에서 그만큼 일을 더하면 수당이 얼마가 나온다고 하니까 그럼 그 돈 주겠다고 하신 거야. 내가 이 난리 칠까봐 말 안 한 거지.
나도 고인은 아니야. 이거 봐. 지금도 일하는데 내가 장모님한테 돈 받고 집안일 했다고 해봐. 네가 그냥 넘어갈 리가 없잖아. 그리고 나도 바쁘고 피곤해. 너만 회사 일하는 거 아니잖아. 그래서 장모님한테 내가 못하는 날은 좀 해달라고 한 거야. 그게 그렇게 잘못이야? 잘못이야. 나한테 뻔뻔하게 이것저것 다 요구했잖아. 지금 차고 있는 그 시계도 새로 나왔다고 해서 집안일에서 고생한 대가로 사달라고 해서 내가 사준 거잖아. 나한테 그렇게 거짓말을 해놓고 잘못한 게 없다고? 나한테 들키지 않았으면 계속 이랬을 거면서. 진짜 실망이야. 사람 마음을 이런 식으로 이용해 먹어? 내가 아픈 건 요만큼도 관심 없고 엄마가 일 안 한 만큼 돈 안 줄까봐 돈 다 달라고 하는 말이나 하고. 대체 어떻게 살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 어떻게 살다니. 말 조심해. 나도 하느라고 했어. 됐어. 그러면 내가 엄마 용돈 드릴게. 우리 서아도 봐주고 집안일도 해주시잖아. 이거 도우미들 쓰면 돈 얼마 나가는지 알지? 그만큼 내가 우리 엄마 아빠 드릴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야, 굳이 받지 않으신다는데 못하러 그래. 솔직히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녀 봐주실 수 있잖아. 자기 핏줄인데. 그럼 나 우리 엄마 용돈 올려드릴 거야. 그래? 그럼 어머님이 우리 부모님하고 돌아가면서 서아 봐주시면 되겠네. 뭐? 얘기가 왜 그렇게 돼? 여기서 우리 엄마가 애 봐주는 얘기가 왜 나와? 왜 안 돼? 뭐든 공평하게 하자며. 그럼 아이도 공평하게 돌봐주셔야지. 어머니는 친할머니잖아. 친할머니가 자기 손녀 공짜로도 봐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우리 엄마는 허리도 안 좋고 다리도 안 좋아. 그런 분한테 꼭 애를 맡겨야겠어? 나이 들어서 허리랑 다리 안 아픈 사람이 어딨어? 그렇게 치면 우리 엄마는 디스크 수술까지 하셨어. 어머니는 팔팔하게 친구들하고 틈만 나면 놀러 다니시잖아. 그럴 체력이면 애 봐주시고도 남겠네. 남편은 시어머니한테 애 봐달라고 하지 말라며 길길이 뛰는데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어쩌면 저렇게 이기적일 수 있는지 상상을 초월했어요. 저는 더 이상 남편한테 의리고 정이고 남은 게 없었어요. 남편은 끝까지 자기 엄마한테 애 봐달라는 부탁을 하지 않더군요. 저는 그래서 회사에 휴직계를 내고는 남편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회사 그만뒀다고요. 이미 이야기가 다 되어 있었고 후임한테 인수인계도 마쳤기 때문에 저는 계획한 대로 일을 진행했던 거였어요. 단 하나, 제가 휴직을 하면서 그만뒀다고 거짓말을 한 것만 빼면요. 그럴 생각은 아니었지만 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싶더군요. 남편은 생각한 것보다 더 펄펄 뛰며 난리를 쳤어요. 야, 너 어떻게 그런 일을 한마디 상의도 없이 네 멋대로 할 수 있어? 뭐? 회사를 그만둬? 네가 미쳤구나.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해? 네가 그러고도 한 아이의 엄마야? 한 남자의 아내야? 무책임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네.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나 처가에 용돈 한 푼도 못 보내. 지금 방금 뭐라고 그랬어? 엄마 아빠한테 한 푼도 못 보내? 당연하지. 앞으로 내가 번 돈으로만 살아야 되는데 빠듯한 살림에 돈도 안 버는 마누라 짓고서 챙겨줄 돈이 어딨어? 나는 너한테 할도리 하라고 분명히 말했었다. 너 돈 잘 버는 거 그거 하나 보고 너랑 결혼했어. 아니면 내가 미쳤다고 너랑 결혼하냐? 너보다 괜찮은 여자 세고 셌는데. 근데 네가 돈을 안 벌면 너한테 남는 게 뭐냐? 이건 완전 혹 때려다가 혹 붙인 꼴인데 나더러 니네 집에 용돈을 주라고? 어림도 없어. 꿈도 꾸지 마. 엄마가 오빠한테 돈 준 건 잊었어? 오빠 집안일도 엄마한테 미루고 그러면서도 돈 꼬박꼬박 챙겨놓고 그게 할 말이야? 그건 장모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한 건데 왜 자꾸 그걸 들먹여? 그게 이거하고 같아? 너는
적어도 함께해야 할 공동 경제 생활을 포기한 거잖아. 네가 먹고 쓰는 것만도 얼마인데 내가 그걸 다 감당해야 되냐? 그렇게 니네 부모님한테 용돈 주고 싶으면 네가 알아서 해. 내 돈에서는 처가에 한 푼도 못 나가니까 그런 줄 알아. 와, 이성욱 이런 인간이었구나. 나를 돈 버는 기계로 알고 결혼한 거였어. 그래, 이제라도 네 정체를 알게 돼서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 우리 부모님한테 네 새끼 봐주는데도 고마운 마음은 눈꽃만큼도 없고, 지 엄마는 힘드니까 우리 집 일 하나도 하면 안 되고 손녀도 보면 안 되고. 근데 이제 내가 일 관두니까 우리 부모님은 용돈 못 주겠다? 용돈만 말하는 거 아니야. 어떤 명목으로도 돈 한 푼 못 쓰니까 그렇게 알아. 알았어. 그럼 이혼해. 나도 너 같은 인간 어떤 명목을 들이대도 더는 못 살겠다. 그러자 남편은 코웃음을 치며 비웃었어요. 제가 그냥 한번 해보는 말인 줄 알았나 봐요. 하지만 저는 이미 전부터 이런 날이 올 것 같은 예감이 있었고, 남편이 하는 짓에 갈수록 치만 떨렸고, 애정이라고는 더는 찾아볼 수 없었거든요. 처음 돈 타령할 때 기분 쎄했는데 그때 이혼했어야 되는 거였어요. 참고 기다렸던 제가 미련하고 어리석었던 거죠. 중간에 집안일도 자기가 솔선수범해서 하는 건 줄 알고 미안하게 생각했던 거였는데 그것까지 제가 속은 거였잖아요. 사람 안 변하는 건데 이 정도로 속물에 여자를 돈 버는 걸로 보고 고르는 사람인 걸 몰랐으니 근본부터 틀려먹은 인간이라는 걸 저는 모르고 있었네요. 저는 바로 다음 날 친정 아이를 데려가서 부모님한테 그동안 있었던 일을 낱낱이 말하고 이혼하겠다고 했어요. 부모님도 제가 하는 말에 놀라서 남편이 그 정도인 줄 몰랐다고 분노하셨어요. 특히 엄마는 남편한테 배신감을 느낀다고 했어요. 그래서 엄마는 짐을 챙기러 가는 저와 함께 집에 와서 제 물건을 챙겨주셨죠. 남편은 그걸 보고는 얼마 못 있다 들어올 거면서 쇼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아이 물건은 다 두고 가라며 엄마를 밀치는 거였어요. 제가 그걸 보고 눈이 돌아서 한 대 치려는데 뒤에서 아빠의 화난 목소리가 들렸어요. 자네, 지금 방금 누굴 밀친 거야? 어? 네가 미쳤지? 아빠가 걱정이 돼서 왔다가 현관문이 열려서 그냥 들어오셨던 거였어요. 그리고 남편이 폐악질을 부리는 걸 보신 거죠. 아빠는 남편 뺨을 무섭게 후려 갈겼어요. 천하의 못돼 먹은 놈이 남편이고 아이 아빠면 자기가 더 책임지고 한 가정을 이끌 생각을 했어야지. 어떻게 마누라 베껴먹을 생각만 하고 살아? 못된 것. 이런 놈인 줄 알았으면 내가 진작에 와서 우리 수경이하고 손녀 데려갔지. 그동안 네 놈한테 해준 게 아깝다, 이 나쁜 자식아. 우리 손녀한테 손도 댈 생각하지 마. 네 애미도 그렇고 서아한테 애정이라도 있냐? 애 한번 제대로 본 적도 없으면서 무슨 애 물건에 손을 대지 말라고 해. 이러지 마세요. 아주 막장으로 가시려나 본데요. 사람 함부로 손 찍어마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애는 그냥 키워요? 돈이 있어야 키우죠. 쟤는 회사도 그만두고 그쪽은 능력도 없는데 무슨 돈으로 애를 키울 건데요. 네? 말해보세요. 남편은 심하게 깐족대면서 저희 부모님을 비웃었어요. 그러자 아빠가 더 험악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네 놈은 네 놈 먹고 살 걱정이나 해. 우린 수경이가 평생 아무 일 안 해도 수경이랑 서아 다 먹여 살릴 수 있으니까. 하, 허세는 그만 부리시고요. 이건 현실이에요. 그렇게 폼 잡는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정신 차리세요. 정신은 네가 차려야지. 네 놈이 모르는 게 있는데 내가 갖고 있던 강남 아파트 재개발 들어갔다. 그게 얼마가 될지 너도 알 거다.
돈에 환장한 놈이니까. 그리고 나 현금 부자야. 돈 굴리는 거 취미라 현금만 지금 10억 쥐고 있어. 투자 이익도 다달이 들어오고 있고. 네 놈보다는 내가 수경이 서아 책임지는 게 훨씬 낫다는 거 변호사들도 다 알 거다. 네가 내 마누라한테 등쳐서 가져간 돈 푼돈이라 옛다 먹고 떨어져라 하려고 했는데 네 놈 하는 짓 보니까 안 되겠다. 내가 우리나라 최고의 이혼 변호사 선임해서 네 놈 꼭 지옥 맛보게 해줄 테니 그리 알아. 남편은 아빠의 말을 듣고도 반신반의하더군요. 여전히 아빠가 허세를 부린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아빠는 바로 휴대폰 은행 앱으로 아빠 현금 상황을 보여줬고 남편은 그걸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럼 정말 강남 재개발 아파트가 있는 거예요? 남편은 얼굴이 하얘지더니 저를 쳐다봤어요. 수경이 넌 그런 말을 왜 안 했어? 나한테 비밀로 하려고 했던 거야? 그러자 아빠가 제 앞에 와서 서며 남편을 노려봤어요. 왜 너한테 다 말해야 되냐? 또 내 딸 탓하려고 그래? 어차피 우리 가고 나면 니들이 받을 거 되는데 그게 중요하냐? 이런 고얀 것 같으니 수경아, 아빠가 강남 아파트는 이번에 꼭 네 이름으로 먼저 해주마. 이런 고얀 것들 보고 있자니 속이 뒤집어져서 못 봐주겠구나. 너 그냥 평생 놀고 먹어도 되는 거 이런 못된 것들한테 제대로 보여주자. 남편은 침을 꿀꺽 삼키면서도 누나를 굴리며 말했어요. 돈도 있으신 분들이 왜 우리한테서 용돈을 받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돈이 없는 줄만 알았잖아요. 지금 사시는데도 좀 넓기는 해도 딱히 비싼 물건도 없고 해서 그렇게 잘 사는 줄은 몰랐죠. 돈도 있는데 왜 그러고 사셨어요? 나나 집사람이나 쓸 줄 몰라서 그런다. 왜? 우리는 진짜 써야 될 곳에 돈을 쓰지 쓸데없이 남한테 잘 보이려고 돈 쓰지 않아. 사람이 실속 있게 살아야지. 그래야 니놈 같은 사기꾼도 걸러내고 우리 딸 위해서 한 푼이라도 더 남기고. 그건 또 우리 잘못이냐? 아무튼 더 이상 말할 것도 없다. 이딴 놈한테 이런저런 설명하는 것도 입 아파. 얼른 가자 수경아. 내가 법무법인에 있는 친구한테 전화해서 제일 승률 높은 이혼 변호사 알아봐 달라고 할 거다. 아빠가 제 손을 붙잡고 나가려고 하자 남편은 그제야 저희 가족 앞에 무릎을 꿇더니 잘못했다고 싹싹 빌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와서 그러는 걸 누가 믿겠어요. 이미 지 시커먼 속을 다 보고 났는데 말이에요. 정말 머리가 나빠도 이렇게 나쁠 수 있나 싶더군요. 엄마 아빠는 그런 남편을 쳐다도 보지 않고 저를 데리고 나갔어요. 남편은 저희를 쫓아오며 계속 사과를 했고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저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러자 엄마가 돌아서서 남편 머리통을 세게 때렸어요. 이 고약한 놈, 진짜 보자 하니까 아주 비겁한 놈이네. 너 같은 놈하고 네 엄마 같은 여자랑 내 딸하고 귀한 손녀 1분도 둘 수 없어. 네, 제가 나쁜 놈입니다. 죽을 죄를 지었어요. 그래도 한 번만 봐주세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야, 이성욱, 너 우리 아빠 돈 있다니까 이러는 거잖아. 내가 회사 그만뒀다니까 너 뭘 했는데? 우리 부모님한테 돈 한 푼 못 내놓는다고 했잖아. 네가 언제 우리 부모님한테 살갑게 굴기를 했어? 뭘 했어? 너 이러는 거 너무 속보여. 그러니까 좀 걸리적거리지 말고 저리 가. 수경아, 네가 화낼만 해. 내가 그동안 너무했어. 나 반성하고 진심으로 사죄할게. 그동안 못한 거 앞으로 잘할게. 그러니까 한 번만 기회를 줘. 어? 만나서 더러웠고 다시는 보지 말자. 너 같은 아빠는 우리 서아한테도 없는 게 나아. 그러니까 우리 모녀 앞에 나타날 생각도 하지 마. 그렇게 저희 가족은
뒤에서 설설 기는 남편을 남겨두고 집으로 왔어요. 아빠는 정말 엄청 비싼 이혼 변호사를 선임하셨고 덕분인지 저는 무난하게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가져오고 위자료도 톡톡히 받아낼 수 있었어요. 그 뒤로 시어머니도 남편도 마치 시위하듯이 우리를 찾아와 다시 합치자고 별소리를 다 했지만 저희는 들어주지 않았죠. 아빠가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니 그 다음부터는 안 찾아오더군요. 남편은 지금도 양육비를 보내는 날이면 오만 생색을 다 내고는 은근히 다시 합치자는 말을 해요. 그래도 저는 절대 그럴 생각이 없어요. 그 인간이 얼마나 치사한지 바닥까지 봤는데 제정신인 이상 다시 볼 일은 절대 없네요. 저는 지금처럼 부모님과 함께 아이 키우며 잘 살고 싶어요. 아직 재혼 생각은 없고요. 남자한테 질려서 만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럼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다들 감사드려요.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